60대가 되어서도 매일 10,000보 이상 걸으면 무릎이 오히려 박살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허리가 아플 때 윗몸 일으키기가 아니라 이 자세를 해야 살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열심히 해온 운동이 사실은 근육을 빼고 관절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운동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왜 자꾸만 통증이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모르시겠다면 잠시 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끝까지 보시면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60대 이후 몸을 살리는 S급 운동과 관절을 죽이는 D급 운동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척추 및 관절 건강을 30년간 연구해온 전문가 김철진입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고통받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히려 몸이 더 아파지는 것을 막고 싶다는 진심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열정은 넘치는데 그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나이 들수록 해야 하는 운동의 양이 아니라 질과 순서라는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통증 없이 더 젊고 활기찬 제2의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원장님, 저 어제도 10,000보 걸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죠?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걷기 물론 좋습니다. 심폐 건강에 도움이 되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60대 이후에는 걷기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60대가 넘어가면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르죠. 근육은 우리의 관절을 지탱하고 몸의 충격을 흡수하는 천연 쇼크 업소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줄어든 상태에서 무턱대고 10,000보, 15,000보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탱해줄 근육이 없으니 그 충격이 고스란히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무릎과 고관절로 직행합니다. 마치 낡은 건물의 기둥은 부실한데 계속해서 옥상에 짐을 싣는 것과 같습니다. 무릎 안쪽에 염증이 생기는 거위발 건염, 발바닥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유발하는 족저근막염, 이런 문제들이 모두 근력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과도한 걷기 때문에 생깁니다. 게다가 힘이 딸리니까 우리 몸은 자신도 모르게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발을 질질 끌게 되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게 되죠. 이 흐트러진 자세는 내 몸의 충격을 한쪽으로 집중시키고 결국 큰 부상이나 낙상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저는 걷기를 하더라도 보조 운동, 즉 근력 운동을 반드시 곁들이라고 강조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키워 균형 감각을 잡고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나눠 갖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걷기를 오래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걸을 때는 분명 기분이 좋은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마다 욱신거리는 통증?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저는 오늘 뼈아픈 실수를 경험했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60대 이후 운동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65세 박금순 씨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박금순 씨는 3년 전 남편의 은퇴와 함께 건강관리를 제1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금순 씨는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난 건강전도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15,000보 이상 걸었고 각종 건강 채널에서 좋다는 유산소 운동을 닥치는 대로 따라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건강해질 거야. 이것이 금순 씨의 철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잠도 잘 잤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났을까요? 무릎 안쪽에서 뭔가 둔탁하게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걸을 때는 괜찮았는데 소파에 앉았다.
일어설 때 계단을 오를 때마다 마치 모래가 갈리는 듯한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순 씨는 이것은 명현현상이다, 근육통이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에 무릎에 뜨끈한 파스를 붙이고 그 냄새가 진동하는 채로 또다시 만보 걷기를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특히 오른쪽 고관절 부위는 찌릿찌릿 걸을 때마다 번개가 치는 것 같았죠. 급기야는 잠을 잘 때도 통증 때문에 새벽에 악 소리를 지르며 깨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무릎이 더 나빠진 걸까요? 매일 15,000보를 걸었는데. 금순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의 몸을 믿을 수 없다는 좌절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MRI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진단은 초기 퇴행성 관절염 악화와 심각한 허벅지 및 엉덩이 근육 불균형이었습니다. 매일 만보 이상 걸었지만 그 모든 충격은 약해진 근육이 아닌 관절 연골에 가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순 씨, 만보 걷는 것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은 연골이 닳고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제 말에 금순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3년간의 노력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와 금순 씨의 상담은 길어졌습니다. 저는 걷기 대신 S급 운동인 브릿지 운동 누워서 골반 들기과 뒤꿈치 들기를 처방했습니다. 브릿지 운동은 엉덩이 근육을 키워 무릎의 부담을 덜어주고, 뒤꿈치 들기는 종아리 근육, 즉 제2의 심장을 강화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걷는 시간 30분을 이 두 가지 운동으로 대체해 보세요. 처음에는 무릎을 들 때마다 삐걱거리고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감각조차 찾기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침대에 누워서 혹은 식탁 의자를 붙잡고 10회씩 3세트를 꾸준히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주 후 금순 씨는 다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가장 먼저 원장님, 드디어 어젯밤에 통증 없이 푹 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절이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무릎을 잡고 밤새 앓았던 그 시큰거리는 통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6개월 후 금순 씨는 통증 없이 다시 산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걷기 30분, 브릿지 운동 및 뒤꿈치 들기 30분을 병행하는 건강한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의 양보다 운동의 질과 순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력이 잘못된 방법으로 독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S급과 D급 운동을 명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D급 운동들은 60대 이상의 척추와 관절에 가장 위험한 자세를 유발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D급 운동 1 윗몸 일으키기 10-업스. 윗몸 일으키기는 왜 D급일까요? 많은 분들이 복근 운동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지만 60대 이상에게는 허리 디스크의 가장 위험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윗몸 일으키기를 하려고 허리를 딱 숙이는 순간 원래 제자리에 있던 디스크가 뒤쪽으로 확 밀리게 됩니다. 뒤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신경이 지나가고 있죠? 밀려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기 시작하면 요통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에는 다리 저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복부에 힘을 줘서 상체를 들어 올릴 때 허리 뒤쪽의 근육밴드까지 과도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결국 디스크 손상과 심한 요통으로 이어집니다. 윗몸 일으키기 대신 저는 복부와 코어를 안전하게 강화시키는 데드버그 운동을 대안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D급 운동 이목 돌리기. 혹시 습관적으로 고개를 우두둑 소리가 날 때까지 돌리시나요? 목이 시원해지는 것 같고 두통도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느낌이 들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목 돌리기는 D등급입니다. 우리 목 근육은 강제로 늘리고 관절을 몇 바퀴 돌린다고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돌리면 돌릴수록 목 뒤쪽에 있는 후관절이라는 작은 관절이 압박을 받고 퇴행성 변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한 경우 이 강제적인 동작 때문에 목 디스크가 압박을 당해 찢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팔 저림이 생기거나 두통,
뒷목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죠.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 아내도 늘 뒷목이 뻐근하다며 고개를 좌우로 우두둑 소리가 나게 돌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팔이 저리다며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목 디스크 초기였습니다. 단순한 습관이 신경을 압박하는 상황까지 만든 것입니다. 그때의 후회와 놀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목 돌리기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귀에서 쇄골까지 붙어있는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것입니다. 승모근도 억지로 주무르지 마시고 그냥 한번 쫙 쥐어짰다가 툭 떨어뜨리면 전체적으로 이완되면서 훨씬 나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목 돌리고 나면 오히려 뒷목이 더 뻣뻣하게 굳는 느낌?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디귿 운동 3. 거꾸리 운동. 거꾸리 운동은 허리 디스크에 좋다는 오해와 함께 피가 반대로 흐르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이라면 더더욱 피하셔야 할 D등급입니다. 거꾸리 운동을 하게 되면 피가 갑자기 얼굴 쪽으로 확 쏠립니다. 이로 인해 뇌압과 안압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뇌압이 올라가면 뇌출혈의 위험이 생길 수 있고 안압이 올라가면 녹내장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혈관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급격한 압력 변화는 정말 큰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머리 쪽에 피가 쏠리는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굳이 거꾸로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팔을 벌려 앞뒤로 크게 돌려주는 어깨 운동만 열심히 해줘도 승모근이 부드러워지고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혈류가 늘어납니다. 인위적으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운동들이야말로 60대 이후 몸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살리는 S급 어급 비결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S급 운동 1. 맥킨지 신전 운동. 허리 아플 때 좋다고 알려진 이 운동은 S등급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전하고 쉽습니다. 우리 디스크 모양은 허리를 뒤로 살짝 제낄 때 가장 정상적인 모양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맥킨지 신전 운동은 바로 이 허리의 각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통증이 없는 수준까지 상체를 살짝 들어 올렸다가 5초 정도 버티고 다시 내려옵니다. 괜찮은 수준을 조금씩 늘려나가며 반복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허리를 제끼는 순간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 이상 꺾지 말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척추 안정화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S급 운동 2. 누워서 골반 들기 브릿지 운동. 브릿지 운동은 허리, 엉덩이, 무릎이 안 좋은 분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만능 S등급입니다.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의 핵심 엔진입니다. 이 근육이 강화되어야 통증이 줄어들고 코어 근육이 안정화되어 넘어지는 건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복부 힘으로 천천히 골반을 들어 올립니다. 이때 허리를 너무 과도하게 꺾어 올리면 안 됩니다. 엉덩이가 수축되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엉덩이에 힘이 꽉 들어가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 운동은 수많은 환자분들의 통증을 잡아준 제가 가장 강조하는 운동입니다. S급 운동 3. 뒤꿈치 들기. 뒤꿈치 들기는 S등급 중에서도 최고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다리 밑에 고여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힘차게 펌프질해 줍니다. 혈액순환에 정말 좋습니다.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는 이 운동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벽이나 의자를 붙잡고 천천히 발끝을 올렸다가 내릴 때는 조금 빠른 속도로 탁 내려오면 근육이 수축했다가 이완되면서 근력 강화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펌프질을 시작하는 그 감각을 느껴보세요. 어급 운동 플랭크, 스쿼트, 슬로우 조깅. 플랭크 코어 운동의 대표 주자입니다. 허리 안정성에는 좋지만 자세가 좋지 않거나 너무 오래 하면 허리가 더 아플 수 있어 어등급입니다. 처음에는 10초, 20초만, 그리고 풀 플랭크 대신 무릎을 꿇은 무릎 플랭크부터 시작하세요.
욕심부려 1분, 2분 하다가 허리 부상을 입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스커트 하체 근력 강화에는 최고지만 무릎이 발 앞으로 나가면서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등급입니다. 무릎 부상을 예방하려면 고관절을 이용해서 엉덩이가 뒤로 부드럽게 빠지듯이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 잡기가 어렵다면 벽에 등을 대고 하는 월 스커트를 추천합니다. 슬로우 조깅 일반적인 조깅보다 속도가 훨씬 느려서 걷는 건지 뛰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 정도의 달리기입니다. 어등급입니다.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달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심폐기능이 떨어지고 하체 근력이 약한 분들도 부상 없이 시작할 수 있으며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도 훨씬 적습니다. 오브 운동의 2대는 습관, 타이밍과 통증의 경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정보를 무효로 만드는 단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 전 이 행동인데요. 이 행동을 피해야만 여러분의 건강이 지켜집니다. 마지막 결론에서 알려드릴게요. 새벽 공복 운동의 위험성. 새벽 공복 운동이 체지방 태우는데 좋다던데? 네,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에게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밤사이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체온은 새벽 3시쯤 가장 낮아집니다. 아침 67시에 일어나 운동을 시작하더라도 여전히 몸의 온도는 낮은 상태입니다. 체온이 낮다는 것은 관절 속 윤활액이 충분히 돌지 못했고 근육도 유연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뻣뻣한 상태에서 게다가 몇 시간 동안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아 약간 탈수되어 있는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와 무릎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이나 혈압 조절 능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급격한 운동을 하면 조절 능력이 떨어져 갑자기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운동보다는 스트레칭을 먼저 하세요. 체온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유연하게 만들고 혈압과 근육 조절 능력을 충분히 갖춘 몸 상태를 만든 다음에 산책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복 운동은 절대 갑자기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좋은 통증과 나쁜 통증을 구별하는 법.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몸이 더 피곤하거나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느끼는 통증이 근육이 강화되는 신호인지 아니면 관절이 손상되었다는 경고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좋은 통증 근육통 운동 직후나 다음날 근육이 당기고 뻣뻣한 느낌이 듭니다. 보통 23일 지나면 사라지는 통증이죠. 이것은 운동을 통해 근육이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나쁜 통증 관절통 근육이 아닌 관절에서 오는 통증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시큰시큰하고 붓고 뜨끈뜨끈 열감이 나거나 날카롭게 확 찌르는 듯한 통증입니다. 혹은 저림이 동반될 수도 있죠. 이것은 관절에 염증이나 손상이 왔다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이럴 때는 즉시 운동을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근육이 뻐근하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관절이 붓고 열감이 있거나 날카로운 통증이라면 좋지 않은 통증이니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 다룬 내용을 3가지 핵심 포인트로 요약하고 즉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운동은 양보다 질과 순서가 핵심입니다. 만보 걷기나 과도한 달리기 대신 엉덩이와 허리를 강화하는 S급 운동 맥힌지, 브릿지 뒤꿈치 들기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2. 60대 이후 금지해야 할 D급 운동을 피하십시오. 잇몸 일으키기, 목 돌리기, 거꾸리 운동은 척추와 관절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안전한 대안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3.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특히 새벽 공복 운동은 체온이 낮고 혈압이 불안정한 60대에게 위험할 수 있으며 관절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휴식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작은 벽을 짚고 하는 스쿼트와 의자를 붙잡고 하는 뒤꿈치 들기입니다. 이 2가지 운동만으로도 당신은 통증 없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야
앞으로 병원에서도 들을 수 없는 더 깊은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